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과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사회를 맡은 YTN 양우영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 분야 공약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위원장 강청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민간 중심의 공급, 필수 의료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필수 의료 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역 의사제와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 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 비만, 소아 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김선정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께서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의료진께 무조건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치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생명을 살리는 가치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검토 개편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미래를 대비하여 의료비를 건강지갑에 저축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필요시 각종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건강 계좌 제도입니다. 병의원을 적게 이용하시면 건강행동 인센티브를 해당 통장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저축액 매칭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저희 당의 1호 공약은 보건부 신설입니다. 보건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논리에 국한되어서 복지의 논리로 지금 발전성을 저해당하고 있는 보건 영역이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문화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의 토대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끔, 나아가 잘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부터 누적준비금 마이너스로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적수지는 2060년 기준으로 총 6천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건의료 영역에 더 이상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보 보장성을 현실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진료 자율권을 증진함으로써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외국인 건보가입자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시 평가 및 퇴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의료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군의료 필수 과목별 필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강건한 국방의 기본입니다. 국립의대와 군병원이 전략적으로 공동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나 교통 그리고 환자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모든 지역에 모든 규모의 병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송 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해서 불필요한 뺑뺑이를 없애고 집중화된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로 규모의 의료를 달성하겠습니다. 응급실만 각지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 딸린 중환자실과 수술실과 일반 병실들과 연계되어야 하는 협진 의료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차등 수가를 만들고 아무리 차등 수가를 주어도 너무나 환자 수가 적어서 유지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정책 수가를 도입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좋은 지역병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의 권위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과대학 교육을 지원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따로 있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부담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받던 건 아주 과거의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진료를 하기 위한 국가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공공병원 시설이 민간 대형 병원보다 많이 열악하고 시설 인력도 부족하고 한 측면에서 이용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피할 수 없지만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보건 사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1년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당선되면 6개월 내에 의료 시스템을 튼튼하게 재건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에 대학생을 참여시키겠다. 의대 정원도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과 재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사의 기존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 공약인데 공약의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십시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주는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가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지고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미래 의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의료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면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오히려 추진했던 정당과 후보자께서 또 국무위원이셨잖아요. 같이 다 일을 같이 하셨을 텐데 그쪽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사실은 안 갔고요.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수용하고 이미 3조 3천억을 썼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이 갈등을 해소를 못 시키지만 갈등을 그래도 봉합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조 3천억을 쏟아 부어서 어떤 방향성을 잡은 그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 여쭤보겠습니다. 의료 인력을 이제 법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수 추계위원회도 만들었고 이제 2027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이제 추계위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겠다. 정부가 임의로 증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그 모든 거에 대한 좀 지속 가능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뭐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셨는데 뭐 한편으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또 좋아할 만한 공약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계에서 질색하는 사안 아닙니까? 의대 신설. 당장 지금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들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반발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꺼내신 데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대 만들어서 당장 인력을 배출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6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빨리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걸 투쟁의 자꾸 수단으로 삼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도 의대로 오셔야 되고 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하셨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시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 측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부분 관심 있는 이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약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병비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구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재정상 감당하지 않은 것을 간병비라는 모호한 단어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선에 유리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간병비가 15만 원입니다.
2배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 거거든요. 한 해가 지날수록 막대한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약에 발표할 계획이 없으신지 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약에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키고 싶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의료 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자료가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드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당이 갖고 계신 어떤 안들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차례로 말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보의 특성은 매년 필요한 부분만큼 돈을 걷는 게 특징입니다. 건보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GDP 대비 8% 이상의 건보료 부담을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적자 구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금이 3개월 이상 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건보 걷는 돈만큼 누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한 30조 정도 좀 쌓여 있어요. 원래는 1.5개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쓸 때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합리화를 위해서는 부가 체계도 개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보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요인도 막아야 됩니다. 그걸 조금 과하게 가면 아까 개혁신당처럼 숫자 제한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실상은 합리적 의료 이용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건 이용을 하도록 보장을 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막자. 중복되는 이용을 막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보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제일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현장에 계시는 의대생 선생님들이나 뭐 의대생이나 전공의 선생님들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먼저 개혁신당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의외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거나 무언가 좋은 것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에 나온 것도 의학 교육 정상화, 수련 정상화, 그리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약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영역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대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등장하건 할 만한 일이 될 때 저는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당근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 의료 대란의 해결이죠. 결국 의대생 복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전공의들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복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서로가 더 이상의 갈등 구조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걸 권유를 해드린 거고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현장을 튀어나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서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듯이 국민들도 의사들이 이렇게 나가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는 제일 먼저 이거는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당장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호법 본연의 목적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PA 업무 범위를 논의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 당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PA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전공의가 만약에 복귀를 안 하고 그럼 이 기형화된 구조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하고 근데 간호사들은 그걸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치권이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각 직역 단체하고 협의 중인 사안이고 그 안에서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 정당과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약 중에 건강인력관리지원원이라는 것을 공약 중에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보건으로 관련된 그 수많은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수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 부분 때문에 간호법 제정 당시부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수가 미책정 업무를 전수조사에서 표준화하고 거기에 대한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공약을 낸 겁니다. 그리고 중증 특수 간호료 수당 및 수가를 차등화해야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라던가 소아응급실이라던가 같은 업무로 치부되지만 명백히 더 어려운 업무들에 있어서 그들의 기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간호사들이 저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무사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관학교라는 단어를 쓰신 건지. 공공의료 사관학교 사관생도가 아닌데 왜 사관이라고 붙이느냐? 사관생도만큼 국가가 보장하고 대우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정책 토론회를 들으면서 진짜 새 후보가 TV 토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건설적이었던 것 같고 더 전문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 캠프의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 것 같아서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